제가 2018년도에 제가 매수한 달러의 전체 규모만 한 300억 원 정도였어요. 2018년 300억을 매수했다고요? 예, 그 개인이 300억 원을 매수하니까 경찰서의 사이버 지능범죄수사팀에서 연락이 와서 자, 그럼 뭔가 완벽한 것처럼 보이지만 예. 세상에 또 완벽한 건 없죠. 그렇죠. 당연히 또 달러 투자 단점 및 위험 요소도 우리가 듣고 가야죠. 일단. 예. 일단은 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번도 지금까지 네. 단 이론도 잃지 않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네. 인내를 한 부분인데 인내가 어떤 부분이냐면은 네. 이 달러 투자는 원달러 환율의 하방은 전혀 두려울 것이 없어요. 실제로 이제 제 블로그에서 저하고 같이 달러 투자를 하고 있는 분들이 계실 거 아니에요. 네, 네. 원달러 환율이 하락하잖아요. 네. 이제 우리가 뭐 부동산 커뮤니티든 주식 커뮤니티든 이 주가나 부동산 가격이 올라야지 사람들이 막 가자 하면서 이렇게 좋아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반대예요. 원달러 환율이 하락하면 가자 하면서 네. 사람들이 너무 좋아해요. 그런데 요즘처럼 원달러 환율이 올라가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다 우울해요. 네. 이유가 뭔지 말씀드리면은, 자, 환율이 오른다는 거는, 이 달러라는 거는 어떤 자산의 가격이 아니에요. 네. 원화와 달러의 교환 비율이에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원달러 환율이 하락했다라는 것은 네. 원화의 가치가 올라갔다라는 걸 의미해요. 네. 제가 아까 제 자산의 8, 90%는 부동산 자산입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근데 이 부동산 자산은 원화 베이스의 자산이잖아요. 그렇죠. 저는 제가 아무리 현금으로 투자를 많이 해도 네. 그 가지고 있는 달러보다 네. 원화 베이스 자산이 압도적으로 많잖아요. 많죠. 그런데 원달러 환율이 떨어졌다는 것은 네. 제 원화 가치, 저 전체 자산으로 놓고 보면 자산이 가치가 증가했음을 의미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원달러 환율이 떨어지면 더 사면 되는 거예요, 그냥. 예. 더 사고 기다리면 원래대로 다시 올라오면 수익 실현하고. 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달러의 하방은 전혀 두려울 것도 없고 뭐 인내할 필요도 없죠. 네. 그런데 이제 반대로 원달러 환율이 올라가면 네. 이거는 원화의 가치가 하락한 거예요. 네. 저가 이제 달러 사놨으니까 기분 좋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사실 요즘 기분이 안 좋아요. 제가 가진 대부분의 원화 베이스의 자산의 가치는 하락한 거니까. 예, 한 예로 말씀드리면은 코로나 이후에 원달러 환율이 떨어졌다고 했잖아요. 네. 이거는 원화 가치가 상승하고 그 달러의 가치는 양적 완화나 뭐 이런 것들 때문에 하락한 거거든요. 네. 근데 환율이 우상향하는 나라가 있어요. 어디요? 터키하고 베네수엘라. 아. 얘네들은 달러의 가치가 떨어져도 자국 화폐의 가치는 더 떨어져서 네. 계속 환율은 올라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네. 달러를 싸게 살 수 있는 원화의 가치가 높은 게 좋은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수출 기업만 아니라면 우리 개인의 입장에서는 원달러 환율이 하락하면 좋거든요. 네. 하나의 이제 또 예로 들어 말씀드리면은 만약에 내가 10억 원짜리 아파트를 갖고 있어요. 10억 원. 예, 원화 베이스의 자산이죠. 네. 그런데 원달러 환율이 1,000원에서 500원으로 떨어졌어요. 반토막이 났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뭐 양도세나 이런 게 없다라고 했을 때 10억 원짜리를 팔아서 현금을 만든 다음에 그걸로 달러를 사면 지금 현재 기준으로 맨하탄에 20억 원짜리 아파트를 살 수 있는 개념이 되는 거예요. 예, 이 달러와 원화의 어떤 그 관계를 잘 이해를 하면 네. 그 어느 순간에도 돈을 벌 수 있는 구조가 나와요. 예. 이 달러와 원화의 이 교환 가치의 그렇죠. 비율에 따라서. 예. 그리고 이게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게 박스에 갇혀 있다 그랬잖아요. 네. 예, 내가 어느 정도 수준에서 달러를 사면 된다라는 것만 캐치할 수 있으면 네. 너무 비싸게만 안 사면 네. 내가 샀던 가격으로 와요. 네. 예, 그 손절매를 할 필요도 없고 네. 기다리면 언제든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구조인 거죠. 예, 근데 단점 얘기하다가 참 여기까지 그러니까 왔는데 저도 단점은 여쭤본 것 단점은 같은데 지금이에요. 장점은 지금 같은 경우에요. 왜요? 달러 투자를 제가 안 한다고 했잖아요. 네. 환율이 어느 정도 일정 수준 이상으로 넘어가 버리면 네. 투자를 못 해요. 투자의 기회가 사라져요. 음. 그래서 제가 작년에 코로나 때 원달러 환율이 높았다고 했잖아요. 달러 투자를 아예 못 했어요, 거의. 예. 떨어지면서 제가 1,160원 정도가 됐을 때 제가 제 블로그에도 지금부터 달러 투자해도 돼요. 라고 이렇게 올렸거든요. 글을 지금도 남아 있어요. 그때부터 달러를 샀지 1,300원에서 1,160원 될 때까지는 손가락만 빨고 있었던 거예요. 대신 주식을 샀었죠. 예. 주식을 사서 뭐 그 수익을 얻기는 했지만 네. 달러 투자가 이렇게 쉽고 편하고 좋음에도 불구하고 투자를 하지 못하는 특정 구간이 있기 때문에 네. 제가 그 개념을 주식 투자에도 한번 응용을 해본 거거든요. 네. 그래서 달러 투자를 저는 이제 그냥 거래하지는 않고 네.
제가 이제 세븐 스플릿 투자 시스템이라는 걸 개발을 했어요. 세븐 스플릿. 예, 그 개념들을 투자를 하다 보니까 네. 지금 말씀드린 그런 구조가 나온 거거든요. 네. 근데 그 개념을 주식 투자에도 응용을 해봤더니 네. 통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주식과 달러를 동시에 투자하면서 이 세븐 스플릿 시스템이라는 걸로 네. 동시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수익을 얻고 있는 거죠. 네. 예. 세븐 스플릿은 정확하게 어떤 의미인 건가요? 이게 뭐 제가 이제 설명하기 복잡해서 이제 네. 용어를 만든 거고, 네. 예. 그 개념은 되게 간단해요. 예. 이게 어떤 개념이냐면은 네. 우리가 주식을 살 때 삼성전자로 예를 들을게요. 네. 10만 원에 삼성전자를 샀어요. 네. 근데 주가가 반토막이 났어요. 그래서 5만 원에 샀어요. 그럼 평단가가 산출되잖아요. 자동으로. 네. 우리 MTS 상에서. 네. 그러면 7만 5천 원에 산 게 되잖아요. 그러면 7만 5천 원 이상으로 5만 원으로 떨어졌던 게 7만 5천 원 이상으로 돼야지 수익 실현을 하잖아요. 근데 우리 주식 투자 해봤지만 보통 7만 원대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더 떨어져서 아 이거 아까 팔 걸. 조금 손해보고 팔 걸 막 이렇게 되고 7만 5천 원 이상으로 오르는 일은 잘 없어요. 네. 신기하게. 네.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들을 착안을 해서 달러 투자를 초기에 어떻게 했었냐면은 일단 박스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네. 내가 비싸게는 안 사고 그러니까 달러 투자를 처음 시작하는 그 최초 매수의 어떤 시점을 잡은 거죠. 잡아놓고 그게 만약에 이제 1,200원이다라고 하면은 네. 1,200원에 이제 저는 넘버링도 해요. 넘버원이라고 처음 산 달러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넘버원이 1,200원에 달러를 샀습니다라고 제가 이제 글도 올려요. 심지어. 네. 제가 사자마자 거의 뭐 한 1분 이내로. 네. 그리고 나서 떨어지잖아요. 한 뭐 10원이 떨어졌다. 그러면 1,190원에 넘버 2가 사요. 그러면은 평단가는 1,195원일 거 아니에요. 네. 근데 1,195원의 평단가를 산출하지 않고 네. 1,190원에서 3원만 올라도 수익 실현을 해버려요. 이건 평단가를 기준으로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네. 분할로 매수를 하고 네. 분할로 매도를 하는 개념이에요. 그러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마음이 아주 편하게 이때부터 마음 편한 투자가 가능한 게 자, 제가 이제 수익 실현해서 넘버 2는 이미 수익 실현했어요. 네. 그리고 이제 넘버 1을 비웃겠죠. 야, 너 물려 있네. 어떡할래? 근데 이때부터 환율이 다시 떨어지면 좋아요. 다시 사면 되니까. 네. 오르면 그래도 좋아요. 그렇죠. 이 둘 다 내 건데요, 어차피. 네. 얘도 수익 실현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실제로 올해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블로그에 다 기록을 했는데 네. 그러니까 아까 그 기준, 제가 그 달러 투자 데이터라는 걸 통해서 제가 개발한 거예요, 그것도. 아, 이때부터는 달러를 사도 큰 문제 없는 어떤 구간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구간이 딱 도래했을 때 여러분 지금까지 많이 참아왔어요. 네. 지금부터는 달러를 사도 돼요라고 했어요. 그래서 넘버원이 1,160원에 달러를 샀습니다로 딱 글을 올리니까 사람들이 저도 샀어요, 저도 샀어요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제가 환율 예측은 신의 영역에 있다라는 말이 있어요. 근데 저는 그걸 거스르지 못하거든요. 제가 지금 한 5년 정도를 투자를 했는데 네. 환율을 예측에 성공해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떨어지면 사고 오르면 판다라는 거를 그냥 이 시스템으로 만든 거예요. 그런데 제가 사도 된다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때부터 하락을 하는데 넘버 2가 샀습니다. 사람들이 저도 샀어요. 넘버 3가 샀습니다. 네. 저도 샀어요. 넘버 15까지 갔어요. 이게. 그래서 넘버 15가 1,080원에 달러를 샀어요. 네. 이렇게 1,160원에서 출발해가지고. 물렸네 계속. 예, 계속 물리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원화 베이스의 가치가 계속 오르고 있었기 때문에 기분은 좋았어요. 그래서 이 달러 투자를 이제 그때는 경험이 없으신 분들이 많았지만 지금 경험이 많아서 원달러 환율이 떨어지면 다 좋아요. 네. 근데 이제 그때 이제 잘 모르시는 분들은 떨어지면 이제 겁나고 무서워하는 거였죠. 하여튼 제가 1,080원에 딱 넘버 15가 샀습니다. 또 재밌었던 게 그때 코로나 거리두기 단계가 격상됐었어요. 근데 저는 환율이 떨어지면 그 투자 규모도 늘리거든요. 예, 더 안전한 구간이니까. 그래서 제가 코로나 거리두기 단계가 격상한 만큼 제 투자 금액 규모도 격상시키겠습니다라고까지 글을 올린 다음에 샀더니 네. 어떤 분이 그때 제 글을 보시고 하루 이틀 있다가 이제 반등을 했거든요. 반등하기 시작했거든요. 그 글만 보신 분들은 저 사람이 환율을 예측했나 보다. 어떻게 저렇게 바닥을 잡았지? 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죠. 네. 그 인디언 기우제처럼 네. 저는 그냥 떨어질 때마다 산 것 뿐인 거예요. 그리고 더 산 것 뿐이고. 예. 그리고 다시 올랐잖아요. 네. 1,080원에 산 게 1,085원만 돼도 저는 수익 실현 해버려요. 네. 다시 떨어져도 좋고 네. 올라가면 이미 넘버 14가 수익 실현하면 되니까 좋은 거예요. 그렇게 쭉 올라오다가 넘버 7 정도에 딱 멈췄어요.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넘버 7이 팔았습니다라고 글을 올렸는데 하루 있다가 다시 하락했어요. 네. 넘버 7이 샀습니다라고 했어요. 네.
들이 다시 올라요. 네. 내가 사면 오르고 내가 팔면 내리는 일이 네. 한동안 계속 되는 거야. 그러니까 넘버 세븐은 돈 엄청나게 벌고 있는 거죠. 근데 그때 마침 제 블로그를 보신 분은 네. 야, 이 사람 뭐지? 환율 예측하나? 이 사람이 샀다 그러면 오르고 이 사람이 팔았다면 내리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죠. 네. 그냥 저는 시스템대로 네. 그냥 수익 실현했는데 다시 내려서 또 사고 네. 이걸 계속 반복했는데 그게 넘버 6에서 한 넘버 9까지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돈을 계속 벌어서 네. 심지어는 넘버 1에서 6가 손실 상황인 것까지 다 메꾸고도 남은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상황에 넘버 1에서 한 5 정도는 미국 주식에 들어가서 또 돈을 벌고 있었어요. 근데 이런 구조가 이제 계속 가다가 제가 아까 1160원이라고 했는데 지금 1180원 이상 네. 됐으니까 다 수익 실현하고 네. 제가 얼마 전에 마지막으로 글을 올린 게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라고 하면서 1170원에 넘버원이 팔았습니다. 라고 글을 딱 올리고 저는 이제 1160원 아래에서 달러를 사고 그 이전에는 안 사겠습니다라고 글을 올린 게 이제 마지막으로 네. 단기 트레이닝을 멈추고 있는 상태예요, 지금. 예. 그런데 이제 최근에, 지난주에 제가 1185원에 달러를 팔았습니다라는 글을 갑자기 올렸어요. 네. 이 사람들이 배신감을 느끼는 거예요. 아니, 너 단기 트레이딩용 달러 다 팔았다며. 그러니까요. 너 어디서 나서 팔았어? 네. 배당주 투자를 한다고 했잖아요. 네. 월배당 ETF에서 나온 현금 달러들이 계속 쌓여 있었던 거예요. 네. 걔를 모아서 원달러 환율이 1185원 정도가 높은 상황이니까 그때 또 수익을 실현했던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현금도 계속 뽑아내고 장기 투자로 네. 그리고 단기 트레이딩으로 계속 현금 흐름 창출시키고 네. 이거 이제 두 가지를 같이 하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아, 그럼 저자님이 달러를 지금 사고 파는 그 기준 가격대가 예. 1160원대인 건가 봐요. 현재로서는. 지금 그러니까 제가 그것도 이제 제가 책에는 자세하게 소개했는데 네. 제가 이제 팁을 드리자면 제가 맨 처음에 2017년도에 네. 달러 투자를 처음 시작했던 게 되게 단순한 이유였어요. 네. 제가 뭐 해외에 가서 뭔가를 하려고 네. $10,000를, 1,000만 원 정도죠. 네. $10,000를 환전을 했었어요. 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여행 가고 그러면은 뭐 한 100만 원, 200만 원 받아봤자 그 정도 환전하잖아요. 그리고 뭐 환전 수수료도 뭐 금액이 작으면 큰 차이가 아니라서 그냥 대충 해요. 그냥 해버리죠. 근데 저는 이제 $10,000나 되니까 환전 수수료 아낄 수 있는 은행이 어딘가 막 찾아서 90% 환전 수수료 우대율을 받고 그렇게 환전을 해서 외국으로 가려고 했는데 그게 취소가 됐어요. 네. 그래서 이거 다시 재환전해야겠는 거예요. 금액이 작으면 그냥 달러로 갖고 있다가 뭐 나중에 쓰면 되는데 금액이 커서. $10,000니까. 예, 근데 저는 그때 당시에 또 월급도 끊긴 상황이라 그거를 갖다가 신용대출 받는 돈이었거든요. 그래서 빨리 갚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도. 뭐 마이너스 통장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다시 재환전을 하려고 했는데 제가 딱 계산을 해봤어요. 1.75%, 1.75%. 근데 수수료 90% 받았으니까 총 37,000원 정도, 35,000원 정도를 수수료로 내야 되니까 그러면은 7만 원 정도가 나한테 와야 되잖아요. 네. 근데 그때 한 일주일 정도 지났는데 1,010만 원이 돼서 돌아온 거예요. 이게 왜 이러지? 수수료를 뺐는데도 네. 그때 환율 폭등이 있었던 거죠. 근데 저는 그것도 모르고 환전을 했는데 돈이 남은 걸 보고 이게 뭐지? 이거 뭐 어떻게 된 일이지? 생각을 하다가 이거 달러로도 투자를 할 수 있겠구나라고 한 게 이제 시작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렇게 해서 이제 시작을 하고 이 질문이 뭐였지? 1160원이 기준이잖아요. 기준. 예. 그때 투자를 하기로 하고 제가 차트를 쫙 펼쳐봤어요. 네. 이제 달러 투자를 한번 본격적으로 해보자라고 하고. 그랬는데 차트에 역대 차트가 나오는데 그것도 처음 알았어요, 저는. 1970년대 이후로부터 고정환율제에서 변동환율제로 바뀌었다라는 것도 그때 처음 알았어요. 네. 다시 말씀드려요. 전문가가 아니니까. 네. 그래서 차트를 보니까 역대로 가장 높은 게 1,700원. 네. 가장 낮은 게 700원이었더라고요. 네. 가장 높은 게 1,700원이었던 때는 IMF 때. 네. 예. 그래서 이렇게 되는구나라고 하고 제가 단순 무식하게 사실은 이제 구간에 따라서 금액에 이렇게 변동이 있으면 에버리지를 갖다가 따로 구해야 되는데 제가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또 귀찮기도 하고 700원하고 1,700원 두 개 더해서 나누기 이해하면은 1,200원. 네. 1,200원 밑에서 사면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지고 위에서는 안 사야겠구나 라고 생각한 게 시작이었어요. 근데 최근에 신기한 게 뭐 달러 관련된 이렇게 경제 전문가나 이런 분들이 1,200원이 그 중간 가격이라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저는 그렇게 계산한 건데 그분들도 그런 얘기를 하니까 나도
나름 이렇게 제대로 계산한 거구나 이런 생각도 했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딱 그 원칙만 지켰는데 제가 2018년도에 달러 투자하기 좋았던 때라고 말씀드리는 게 그때는 원달러 환율이 1,000원이 막 깨진다라는 게 뉴스에 막 나오던 때였어요. 네네. 환율이 나는 1,200원 이하면 되는데 네. 1,000원이 깨질 정도로 그때 막 1,050원 막 이렇게까지 떨어졌어요. 근데 저한테는 너무 이거 달러 너무 싸네 뭐 이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공격적으로 막 달러를 살 수 있었던 네. 거거든요. 근데 제가 그렇게 후시절을 보내고 제가 2018년도에 제가 매수한 달러의 전체 규모만 한 300억 원 정도였어요. 2018년 300억을 매수했다고요? 예, 그 개인이 300억 원을 매수하니까 어떤 일이 있었냐면 FIU라는 이제 금융정보 분석원이라고 요즘 화천대유 때문에 많이 거론되는 회사가 있는데 그곳에서 경찰서에 의뢰를 해서 저 사람 이상하다. 자금 세탁이나 아니면 보이스피싱이나 아니면은 외화 밀반출 뭐 이런 거가 의심이 된다. 조사해봐라. 이렇게 통보가 가나 봐요. 네. 그래서 제가 경찰서의 사이버 지능범죄수사팀에서 연락이 와서 네. 조사를 받았어요, 실제로. 조사를 받고 나서, 이거 투자 이렇게 한 거예요. 라고 하니까 뭐 당연히 혐의 없는 걸로 풀려나기는 했는데, 그렇게 그냥 단순 무식하게 투자를 하고 나서 후시절을 보내고 다음에 또 그렇게 하면 되겠구나. 참고로 제가 그렇게 공격적으로 했을 때는 아까 제가 한 달에 300만 원이 목표였다고 했잖아요. 네. 매일매일 200만 원, 300만 원 정도를 계속 벌었어요. 그때는. 되게 공격적으로 투자를 했을 때는. 네. 근데 저는 이제 세상이 다 내 것 같더라고요. 300만 원이 목표였던 사람이 하루에 300만 원씩을 계속 캐시로 벌어대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막, 너무나 이 세상은 다 내 것 같이 있었는데, 후이절이 지나고 나고, 환율이 높아지니까 아까 약점이라고 했잖아요. 유일한 약점이자 단점이라고 말씀드렸던 환율이 높아지면서 제가 투자의 기회가 없어진 거예요. 네. 그래서 그때 생각한 게 이걸 좀 더 기술적으로 고도화를 시켜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네. 제가 이제 지금도 장기 투자용이나 미국 주식 매수용으로는 1,200원 이하면 사도 별 문제 없어요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단기 트레이딩을 목표로 한다면 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달러 투자 데이터에 의해서 조건이 4가지인데 네. 조건 중에 2가지 이상이 부합됐을 때 투자를 분할 매수로 그것도 시작하세요라고 하거든요. 네. 그 달러 투자 데이터는 뭐냐면은 내가 단기 트레이딩용으로 달러를 사는데 역대 환율을 보고 투자를 해버리면 네. 기다리는 것도 그만큼 기다려야 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그걸 좁혀가지고 52주 중간가 이하에서 사자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52주 환율의 최고가 네. 그리고 최저가의 중간 네. 그러면은 지금 현재 기준으로 한 1,135원, 40원 정도 될 거예요. 그 이하가 됐을 때만 달러 투자를 단기 트레이딩용으로 사세요. 네. 라고 얘기한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그러면 이제 이 달러의 가치라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이제 저는 주식 투자는 참고로 그렇게 보이지는 않지만 가치 투자를 하거든요. 네. 가치 투자를 지향하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가치가 쌌을 때 사서 그것도 이제 제가 공격적인 어떤 그런 투자가 아니라 벤자민 그레이엄 방식의 네. 이제 가치가 저평가된 것만 사요. 네. 그러다 보니까 달러도 어떤 가치를 측정할 수 있는 게 있지 않을까라고 고민을 하다가 이제 공부를 좀 한 거죠. 그때부터는. 달러 인덱스라고도 하고 네. 달러 지수라고도 하는 네. 게 있어요. 네. 그게 아까 원화와 달러의 교환 비율이 그 원달러 환율이라고 했잖아요. 마찬가지로 주요 선진국 통화 6개를 가지고 거기에 이제 유로화가 좀 많이 차지하고 있고 네. 그다음에 엔화도 있고 뭐 이렇게 있어요. 그거와 달러의 교환 비율인데 그 지수를 100에서 출발해 가지고 지금 한 94 정도 될 거예요. 네. 그러면은 그거를 이제 저는 이제 달러의 절대 가치라고 본 거예요. 그 가치가 양적 완화되면서 100을 넘었던 게 92까지 막 떨어졌어요. 그러면은 내가 달러를 살 때 쌌을 때 사가지고 비쌀 때 팔아야 되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달러 지수가 낮을수록 나한테 유리하단 말이죠. 네. 그래서 제가 달러 지수도 52주 중간가 아래에서 사라는 원칙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달러 지수의 최고가, 최저가 그리고 중간가 그 네. 이하에서만 사라는 게 이제 두 번째예요. 네. 근데 이거를 이제 둘 간의 상관관계를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달러 지수는 높은데 네. 원화의 가치는 더 높아. 네. 그러면 원달러 환율이 오르는 게 아니라 떨어져요. 그럴 거 아니에요. 상대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 둘 간의 관계를 보면은 내가 달러를 살 때 유리할 때 유리하지 않을 때를 알겠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달러 갭 비율이라는 걸 만들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그 검색을 달러 갭 비율을 검색하시면 네. 제 글밖에 안 나올 거예요. 제가 만든 개념이라. 자, 달러 갭 비율은 어떤 의미냐면은 그 달러 지수와 원 달러 환율이 서로
얘가 이제 추종할 거 아니에요. 수렴해야 되는 게 정상이에요. 지금 실제로 수렴했더라고요. 오늘 보니까. 전에는 달러 지수는 낮은데 원달러 환율이 이렇게 높았었어요. 네. 그래서 얘가 가치가 떨어져서 얘로 수렴하거나 얘가 가치가 올라가서 얘로 수렴하는 둘 중에 하나였는데 안타깝게도 얘가 수렴해서 원달러 환율이 크게 올랐거든요. 네. 그런데 그 달러 갭 비율로 표현을 하면은 이 차이가 클 때 사야 네. 이게 좁혀지면서 원달러 환율이 상승하거든요. 네. 그럼 이제 제가 이제 거기다 달러 지수 세 번째는 그 달러 투자 데이터의 세 번째는 그 달러 갭 비율이 그 평균 52주 평균 달러 갭 비율보다 높았을 때 사라라는 이제 원칙을 하나 줬어요. 네. 네 번째는 이거하고 이제 똑같은 개념이기는 한데 네. 그 달러 갭 비율을 계산해서 현재의 달러 지수에 대입하면은 적정 환율이 산출이 돼요. 오늘 기준으로 하면은 1,160원 정도예요. 네. 1,160원보다 아래에서 사면 안전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조건을 지금 여러분들이 들으시면서 네. 아 이거 복잡해서 나 달러 투자 안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실 거야. 지금 네 가지가 나왔어. 네, 제가 실제로 이거를 엑셀로 네네네. 왜냐면 달러 52주 중간가 계산하는 것도 힘들고 네. 그거를 막 갭 비율로 곱해가지고 이렇게 산출하기도 힘들어요. 네. 그래서 제가 가끔씩 제 이제 엑셀 데이터를 만들어가지고 오늘의 달러 투자 데이터 해가지고 그걸 이제 블로그에 올리기 시작했고 아까 제가 1,160원 냈을 때 아 지금 달러 투자 데이터에 5가 4개입니다. 이제 투자해도 돼요라고 한 게 그것 때문이었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그거 계산하기 힘드니까 저도 귀찮으니까 안 올리게 되고 근데 어떤 분이 현직 개발자분인데 아 이걸 앱으로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앱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달러 리치라 무료예요. 네. 달러 리치라고 검색을 해서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 네. 검색을 하면 달러 리치라는 앱이 나오는데 그걸 다운받으면 네. 아주 친절하게 OX가 딱 나와 있고 뭐 O일 때는 또 파란색으로 동그라미, 네네네. X일 때는 빨간색으로 X 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네. 현재의 원달러 환율이 사도 될 만한 구간인가 아닌가 이런 것까지 다 표시되게끔 이제 개발이 돼 있거든요. 네. 그래서 달러 투자 데이터가 궁금하신 분은 한번 이제 다운로드해서 네. 지금 제 아, 독자 저자님 만드신 거예요? 같이 만든 거죠. 제가 기획을 하고 왜냐면 사람들이 저도 귀찮고 네. 그분이 그 개발자분이 그러더라고요. 내가 귀찮아서 이거를 달러 투자를 하고 계신 분인데 그렇죠. 내가 귀찮아갖고 하나 있었으면 좋겠어요라고 하면서 만들어서 지금 뭐 제 독자분들이 거의 이제 유저니까 뭐 평점이 5점 만점이고 분위기가 이 반응이 너무 좋죠. 네네. 예, 그래서 달러 투자를 한번 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네. 그 달러 리치라는 앱을 다운받아서 한번 검색해 보시면 참고하는데 네네. 좋은 자료가 돼. 근데 야. 이게 달러 리치가 제가 세계 최초의 MTS라고도 부르거든요. 달러 투자 MTS. 이게 이제 제가 이제 달러 투자를 하면서 이거를 갖다 주식처럼 막 자동으로 이렇게 수익률도 산출되고 내가 얼마에 샀는데 기록도 하고 해야 되는데 저는 엑셀로 해왔거든요. 근데 달러 리치에다가 최근에 그 기능이 업데이트가 됐어요. 네. 내가 얼마에 샀고 얼마에 팔았는지 기록을 하면은 네. 자동으로 지금 현재 그 원달러 환율 대비해서 수익률이나 이런 것도 나와요. 근데 이 달러 리치를 또 어떤 모 대형 증권사에서 보시고 네. 투자를 했나요? 투자에 대한 것도 얘기는 하고 있지만 네네. 일단 제가 원했던 건 그거였어. 제가 제안한 게 여기서 그냥 거래를 좀 하게 해주세요. 이걸 딴 데서 산 거를 그냥 기록하는 거죠, 사람이. 네. 근데 거기 자체에서 거래를 하면 진짜 MTS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거가 추진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세계 최초죠. 우리나라 최초이기도 하고. 왜냐면 원화를 그쵸. 달러로 산 투자하는 데는 베이스로 우리나라밖에 하는 없으니까. 최초일 테니까. 예, 그래서 제가 세계 최초의 달러 투자 MTS가 출시됐습니다라고 이렇게 좀 우스갯소리로 이렇게 출시했고 지금 한 2달 정도 됐는데 한 3만 정도 다운로드 되고 이야. 예, 잘 되고 있습니다. 야, 이게 한국 최초이면 동시에 세계 세계 최초가 최초. 되는 이 시장. 야, 매력적이네. 어쨌든. 근데 제가 웃긴 게 네. 제가 이거 하니까 호주에 계신 분이 네. 혹시 호주 달러로도 이게 가능한가요? 어. 그래서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요. 그래서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어쨌든 장기적으로는 아까 1,160원이었던 것 같고. 맞나요? 지금 적정 환율이 1,160원인데 달러 지수가 변동하면 그것도 바뀌어요. 그렇죠. 이게 불과 한 일주일 전만 해도 1,145원이었어요. 네. 근데 달러 지수가 상승하니까 적정 환율도 달러 갭 비율이 좁혀지면서 네. 올라가 버린 거예요. 네. 그래서 그냥 달러 리치를 그냥 한 번 정도 하루에 이렇게 확인하시면은 네. 달러 투자하기 좋은 상황이다 아니다 요 정도를 네. 가늠할 수 있다 이렇게 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거기 딱 들어가면 바로 뜨나요? 네, 바로 떠요. 네 개 딱딱. 제가 이미지 요거 좀 해놓을 테니까. 네, 이따 제가 소개해 드릴 테니까 한번 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그 기준 좀 편하게 하면 될 것 같고요. 예, 예.